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 8월 30일 미제는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조선동해와 서해 상공에 끌어들여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의 전투기들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격 편대군 훈련을 감행하였다. 적들의 모험적인 침략전쟁 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훈련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타격 기도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 적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우리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의 과실하고 요란스레 광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술 해군형 부대가 해당 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미사일병들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 전략자산 전개라는 군사적 위협 행위로 도전에 나선 적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단호한 응징 의지와 실질적인 보복 능력을 명백히 재인식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조선인민군은 미군과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경고망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주체 112 2023년 8월 30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35호 주체 112 2023년 8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주체 112 2023년 9월 2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주체 112 2023년 9월 26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보장법, 관계법, 공무원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금융부문 법 집행 정령 청하와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주체 112 2023년 9월 25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 112 2023년 8월 30일 평양. 우리 인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옥은 평양 강내의 가공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8월 31일 새로 건설된 평양 강내의 가공 공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강내의 가공품을 생산할 때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또 하나 관철하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공장 전경을 보고 또 보아주셨습니다. 생산 공정을 보아주시면서는 우리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를 창안 제작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은 식료공업의 표준화된 번복이 공장이라고 비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실행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지방들에도 강냉이 가공 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해서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하면서 우리는 인민들이 식생활 문제를 두고 그처럼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의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강내의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문제로부터 원료 보장을 위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냉이 가공품의 위생 안전성과 질 보장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몸소 위생복을 입으시고 단목 생산실을 비롯한 여러 생산실들을 돌아보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식료품 생산에서 원료 혼합으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고 교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국수절단 공정의 개방된 부분을 밀폐시킬 때 대한 문제와 실온 분석실에서 미생물을 분석하는 체계도 세워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위생 안전성을 가지고 댐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꾼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접수하고 집행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그날 특별히 강조해 주신 문제 하나가 제품의 위생 안전성과 질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공장에서는 8년간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십 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들은 강내의 가공품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새 제품 개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제품의 가지수를 수십 가지로 더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평양 강내의 가공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둘이의 일치 단결하여 부흥 강국 건설의 전환 쪽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비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자철광이 무진장하게 매장돼 있는 소예지구이 생산 및 보조 건물들과 채광, 손광 등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춘 소해리 분광산이 일떠섰습니다. 운율광산 소해리 분광산이 준공됨으로써 나라의 금속공업 발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생산 토대가 운율광산에 마련됐습니다. 운율광산 소해리 분광산 준공식이 30일 현재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 박윤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광산의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내각 부총리 양승호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소해리 분광산은 금속공업을 자립경제 발전을 위한 진군의 맨 앞장에 세워주시고 철강제 생산을 늘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운율광산 노동계급의 당에 대한 진함없는 충성심의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에 더욱 분발해 나섬으로써 나라의 금속공업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소해리 분광산을 돌아봤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대규모의 과일 생산기지로 전변된 철령 아래 고산 화수종합 농장이 올해에도 사과나무마다 알찬 열매들이 주렁졌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허마다 흐뭇하게 펼쳐진 사과작황을 보느라니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철령 아래 사과바다라는 말의 의미가 다시금 새롭게 안겨오고 우리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기지로 전변시켜 주시려 구토록 마음 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헌신의 로고가 더욱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2016년 9월 17일 우리 농장을 세 번째로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지가 시도록 주렁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보시며 당의 용도 밑에 펼쳐진 철령 아래 사과바다에서 세선에는 가을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 가을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 구천원 마음 쏘신 위대한 수령들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포존들을 돌아보시면서 농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품종의 사과들이 색깔도 곱고 맛도 달다고 하시면서 생산한 과일들을 우리 이민들에게 보내주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분장 작업들에서 사과 수확이 한창인데 지난해보다 과일 생산을 1.4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산 과수종합 농장에서는 수확한 촌물 사과들을 원산시안의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서 넌뼈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알씀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시안의 농장들에서 해비 침률이 낮아져 농작물들의 비답성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 맞게 넌뼈 용량 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넌뼈의 생육 상태를 포기별로 살피면서 잎도 들여주기를 책임적으로 하는 한편 물길 정리를 잘하고 여러 가지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넌뼈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리본 시안의 농업 근로자들도 논뼈의 생육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지금과 같이 비가 자주 내리면 해비 침률이 떨어져서 논뼈들이 신이 많은 병이나 벼열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살균제들을 시비해줘서 사전에 예방 대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활성을 최대한 높아져서 천알 질량을 높이는 데 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흥시 농업경영위원회 부민농장에서도 용량을 총집중해서 논뼈들의 생육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흘간이나 비가 내리면서 구린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이런 정원에서는 농작물 빛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각종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농작물 빛 합성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각종 영양 강화제들과 습해 방지를 위한 살균제들을 제때 시비하고 있습니다. 개송시 개풍구역에서는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농장별, 지대별, 품종별 특성을 따져가며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연활성제 시비를 3회 이상 진행한 데서는 정보당 알곡 생산 수확구가 500 내지 600kg도 중소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작업반들마다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천연활성제 시비를 강하게 한 대책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육 상태로 보면 수정은 끝나고 여무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습 포존들에 대한 눈물 빼기 대책과 천연활성제 3회 시비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철 도시경영부문 미학토론회가 30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과 원림 녹화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도시경영, 설계, 산업미술, 교육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도시와 농촌마을의 원림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창조된 번복이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 등을 보여주는 녹화 편지물에 대한 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식에서 원림 녹화 사업을 우리민의 미학적 감정과 정서, 세계 선진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고 원림 경관들을 창조하는 과정에 이룩한 경험과 발전 지향적인 원림 형성의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동남부에 위치한 강서성에서는 큰 물로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호북성과 호남성에서 폭우에 의한 큰 물로 도시들이 침수됐으며 수천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서도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몇 주간 고온 현상이 지속된 후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강둑이 터지고 살림집과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우박과 강풍, 폭우를 비롯한 극심한 날씨가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남부 앞바다에서 약 20마리의 죽은 바다사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조류독감으로 죽은 약 50마리의 바다 포유동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야생 새나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들 속에서 전파되던 조류독감 비루스는 각이한 유형으로 계속 변이되면서 최근에는
돼지와 고양이를 비롯한 포유동물들도 감염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의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후가로 남극 대륙의 오름 면적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왕 펭귄의 마리수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왕 펭귄은 몸집이 제일 큰 종으로서 다른 펭귄과는 달리 가장 추운 계절에 오름 위에 둥지를 틀고 번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기간에 오름이 녹으면 번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극 대륙에서는 최근 한 해 동안에만도 270만 평방킬로미터의 오름이 녹아내렸으며 이로 해서 대왕 펭귄 서식지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기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소형 발전 장치입니다. 발전 장치에는 한 개의 관성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의 진동에도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소형 발전 장치로는 선전화기와 같은 전자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한때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소해안과 내륙의 유로 지역, 길주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구와 신의주, 중강을 비롯한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개이고 국부족 지역에선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존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존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